안녕하세요.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입니다. 오늘은 사회충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내 사주에 해수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면 돼지띠, 아니면 11월생 분들, 일지가 해수면 신의 일주, 기의 일주, 을의 일주, 개의 일주, 태어난 시간이 저녁 9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 이때도 사주에 해수가 있죠. 이런 분들이 과연 내년에 을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내 삶에 무슨 의미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주에 사화가 있는 분들도 어쨌든 11월마다 충작용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한 충 그 자체가 이 궁금하신 분들, 우리 사주 공부하는 선생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통해 이 충이 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럼 슬슬 시작해 볼까요? 출발! 일단 사해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사화는 화기운이고 이 해수는 수기운이라는 거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바라보고 깊이 들어가야지 안 헷갈리겠죠? 사해충은 일단 이 화기운과 물기운의 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충이 도대체 뭐야?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 충은 일단 빌충자예요. 이 비는 게 싹싹 비는 게 아니라 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뜻의 충을 빌충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불과 물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꽝꽝꽝 이런 충격보다는 오히려 한쪽이 비어 있는데 다른 한쪽이 오므로써 그걸 채웠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우리 옛말에 충화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이 조화로운 기운이란 뜻인데 이때 충도 이 빌충자를 써요. 자, 물과 불의 만남?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랑 똑같지 않나요? 이거를 음과 양의 조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지 음과 양의 충돌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사해 충도 사화와 해수의 어떻게 보면 만남, 각자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준다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념이 전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논리 이런 해결 변증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게 어떤 뭔가 논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건데 해결은 굉장히 어려운 철학가라서 제가 해결에 대해서 정말 솔직히 좀 양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엄청 깊이 공부하진 않았는데 이게 좀 제가 공부했던 실존주의 철학하고 좀 연관이 되게 깊어서 조금 알아요. 이 해결 정반합 이론이 뭐냐면 정과 반이 만나서 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드러나고 추상화되는 게 구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과 반이 만나야지만 그 어떤 진리에 도달한다는 이런 해결의 이런 논리 전개 방식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또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주에 맞게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에게 이 식상, 해수는 예를 들면 자유죠. 화는 뭐예요? 신의 일주에게 금일간에게 화는 관이잖아요. 그럼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자, 삶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삶의 진정한 자유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이 함께 있어야 어떤 진정한 자유의 이런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해겔의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 나라도 싫어. 우리나라가 싫어. 그래서 떠났어. 어디 인도 어디 뭐 산골짜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자유일까요, 과연? 이 인도 산골짜기 가면 되게 무질서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야생동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인도 뭐 토착민들이 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의외로 나를 보호하는 무언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법이죠. 우리나라에 살려면 우리나라 안에서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면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자유라는 게 필요하려면 이 책임이 항상 뒤따른다는 거죠. 책임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와 책임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할 때 진정한 자유에 좀 다가갈 수 있겠죠. 이게 약간 해겔이 이렇게 뭔가 설명하는 방식인데 사주에서도 정말 비슷해요. 정말 신의 일주에 예를 들면 이렇게 사화가 있다고 하면 이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삶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이 얘기는 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최소한의 의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좀 바로 인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뭐 어느 거 하나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삶이 자유로워진다고 했을 때는 뭔가가 책임이나 내가 지켜야 될 것들, 의무감 같은 게 뭔가 뒤따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저는 캐나다를 갑니다. 뭐 이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사회충과도 연관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진리에 다다른 것처럼 사회충이라는 게 내 한쪽에 빈 곳을 채워주면서 나는 더 나은 쪽으로 변한다. 이게 바로 충이고 사회충도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충도 알았고 이제 사회충의 맛보기를 좀 했는데 사회충 한번 더 자세히 다뤄봐야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충도 알았고 수와 화도 알았으니까 이 사회충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예요. 자, 해수는 이게 뭔가 쌓이는 뭔가 이제 점진적으로 수축하기 시작하는 에너지예요. 사화는 뭔가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에너지의 시작이에요. 수축과 드러남의 만남이죠. 자, 예를 들자면 을의일주가 있어요. 을의일주에게 해수는 공부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계속 생각하고 공부한 무언가가 있다면 을사년에는 이 사화운 때문에 내가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내가 이제 쌓아두는 걸 멈추고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뭐 철학이든 뭔가 이론이든 계속 공부만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를 펼쳐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펼쳐냄으로써 또 뭔가 맞닥뜨리는 게 있고 그 안에서 또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겠죠. 을해일주에게 을사년은 뭔가 드러내는 해일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해충, 비어있는 것이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사해충이 이런 느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당연히 이 해수가 어디에 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들은 또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진술충이랑 또 한번 또 이 차이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진술충은 근데 눈에 확확은 안 띄어요. 조짐은 서서히 보이는데 그 서서히 보이는 조짐에 의해서 막 뭔가 바로바로 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술토는 무토랑 비슷하니까 자, 어떤 고중한 단단한 땅이 있어요. 이 땅에 진흙을 섞기 시작해요. 그게 눈에 띌까요? 눈에는 안 띄어요. 왜냐하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토니까. 근데 이 무토는 알아요. 이 진흙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진흙이 왜 들어왔을까요? 감목을 심기 위해서죠. 이 단단한 땅에는 감목이 뿌리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토가 들어옴으로써 감목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많은 무술일주라든지 무토일간 여러분들이 이 간목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간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또 삶이 또 새로운 변화되는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럼 사회충은 어떠냐? 사회충은 딱 봐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건 눈에 띄어요. 어떤 사화라는 운이 들어옴으로써 아마 가시적인 빠른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사회충에서 더 이렇게 딱 눈에 띕니다. 이 해수가 만약에 일지해봐요. 그러면 이 사화가 들어옴으로써 내가 변화되겠죠.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특히 이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인간관계도 변화가 될 거예요. 만약에 해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사회적인 변화가 있겠죠. 이직, 승진 뭐 이런 것들 다. 해수가 여기 있다. 그럼 국가 아니면 큰 스케일의 변화가 있겠죠. 내가 뭔가 어학연수를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이렇게 유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해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 스케줄에 변화가 있겠죠. 아니면 아랫사람, 내가 대하는 사람, 내 자식 이런 쪽에 변화가 있겠죠. 해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사회충이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번 또 제가 또 준비했는데 봐봐요. 사해충인데 내년은 을사년이잖아요. 자, 수생목, 목생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쵸?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사해충이 너무 무서운 분들은 이 목이 그 채워주는 걸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해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일간이다. 그러면 수는 뭐예요? 자격, 공부, 생각이죠. 화는 드러내는 거죠. 내가 공부했던 걸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무섭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 사람들 속에서 내 공부한 거를 살짝 드러내다 보면은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좀 스무스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화일간이다. 그러면 화일간에게 수는 뭐예요? 이건 관성이잖아요. 나를 보호하는 테두리, 내가 책임을 지어야 할 무언가잖아요. 이게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변하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무서워. 그러면 이거를 스무스하게 해주는 건 내 공부, 자격, 아니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토일간이야. 수는 어떤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죠. 목표. 이것들이 공부로 인해서 채워진대. 그럼 나는 내 목표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겠네 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근데 이때 그거 잘할 수 있을까 싶으면 나한테 목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봐야 된단 말이죠. 나한테 목은 뭔가 책임 아니면 뭐 가정, 남자, 나를 보호하는 테두리인데 뭐 여자라면 만약에 내 남자 아니면 내가 책임지는 무언가 이런 것들이 내가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준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금일간이다. 수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화는 의무죠. 내가 이제 어떤 의무나 책임 아래에서 표현한다는데 그건 내가 뭔가 어디 뭐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집단에 속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스무스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목표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어떤 의무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나의 표현,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2025년 을사년에 이 해수가 있으신 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상황에 아마 이걸 대입해보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사주를 보고 어떻게 대입하고 어떻게 흘러갈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